영화 같은 아름다운 글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4년 전 맞춰놓은 탁상시계 알람이 요란스럽게 울었다. 술기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다. 서진은 눈을 뜨자 곧바로 화장실로 향했다. 거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귀국했으면 집으로 바로 오지. 웬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들어오니? 어머니의 화 섞인 목소리에 서진은 죄송하다고 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다. 잠시 후 어머니 정여사는 꿀물을 타서 서진 방으로 들어섰다. 서진을 달래며 일으켜 세워 정성스럽게 탄 꿀물을 건네주며 서진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꿀물을 먹는 서진의 모습을 가만히 보던 정여사는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지금 이야기할까? 아니지. 지금 피곤할 텐데. 나중에.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던 서진은 금세 침대 위로 다시 쓰러졌다. 안쓰러운 마음으로 멍하게 서진을 쳐다보다 정여사는 이내 돌아서 방문을 열고 거실로 향했다. 쓰러진 서진은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며 절대로 모른 척하자 괜히 어머니 놀라게 해서 좋을 것이 없어 보였다. 시간이 지나 서진은 일어나 나갈 준비를 했다. 정여사는 출근하니? 어제 도착한 것 같은데 며칠 쉬자고 하지. 바로 나가니? 보고할 게 많아서요. 다녀올게요, 어머니. 대문을 나서는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여사는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아무래도 내가 군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하는 게 낫겠지? 아니야. 정복과?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 정여사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한편 검찰청사로 들어서다가 아차 하는 생각에 다시 외무부청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이내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아직 외무부청 소속이었다. 서진은 파견 임무가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것을 생각해낸 것이다. 외무부청으로 들어서자 멀리서 장관 비서가 반갑게 인사를 하며 다가왔다. 서진도 가볍게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정관실 옆 비서 사무실로 향했다. 외무부청엔 아직 이서진 검사의 자리가 없었다. 공식적으로 미국 파견 업무라 자리를 마련할 이유가 없었다. 비서실 소파에 자리를 하자 비서가 다가와 장관님이 기다리시니 장관실로 가라는 말을 전해줬으며 곧장 일어나 장관실로 들어갔다. 외무부 장관은 환하게 웃으며 서진을 맞이해 주었다. 한참 동안 서진이 미국에서 한 일에 대해 칭찬을 하더니 일주일 쉬고 외무부청으로 다시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정중히 인사를 하고 장관실을 나서자 비서가 서진을 안내해 새로 생긴 파견실에 서진 자리를 소개하고 일주일 후에 자리 정돈이 마무리될 것이라 전하며 그때까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을 전했다. 다시 미국으로 보낼 생각은 아닌 것 같았다. 꿈같은 휴식이 이틀이 지났다. 점심 식사로 서진의 어머니가 가게로 불러내 국수를 말아주었다.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서진은 어머니, 이제 가게 그만하세요. 제가 번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래, 아들 덕에 쉬엄쉬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가게에 정이 들어서 말이다. 미소를 지으며 정여사는 서진을 바라봤다. 이제 이야기해도 되겠는데 저녁에 집에서? 어머니, 저 오늘 못 들어와요. 동기들이 보자고 해서 충북에 좀 다녀와야 해요. 그래. 조심히 다녀오렴. 버스 타고 가니? 동기 녀석이 자가용 샀다고 데리러 온대요. 잘 됐구나. 언제 오니? 한 이틀 걸려요. 글피 정도에 올게요. 그래. 그러려무나. 오늘이 기회인 줄 알았던 정여사는
못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서진은 동기들과 정치 이야기와 사회 이야기 등 다소 따분한 일들을 열정적으로 토론하다 술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기 한 녀석이 서진의 미국 생활을 이야기해달라 조르기 시작했다. 미국 대사의 일도 공개된 지금 이야기 못할 일이 없는 듯해 서진은 그간 미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과정에서 성과장과 그 신복에 대해 이야기할 땐 동기들도 광분을 하기 시작했다. 대사 비서관이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라 다행이라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서진은 문득 비행기 안에서 김혜진의 이야기가 머리를 스쳐 지나가 잠시 일그러진 얼굴을 보이다 이내 동기들과 같이 어울렸다. 또 이틀이 빠르게 지나갔다. 정 여사는 내일 돌아오는 서진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준비해둔 이야기를 점검하고 또 점검했다. 그만큼 불안해했다. 불안한 마음에 거실을 오가며 생각을 하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여보세요?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정 여사는 충격에 휩싸였다.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서진이 정신을 잃고 입원해 있다는 것이다. 놀란 정 여사는 그 길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신체와 생명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며 정신을 잃어 아직 깨어나질 못한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을 전해왔다. 정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 회장은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정 여사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 회장도 큰 숨을 내쉬며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김혜진도 달려왔다. 이 검사님, 괜찮아요? 다짜고짜 정 여사에게 물어봤다. 정 여사는 그런 혜진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 회장은 혜진이에게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 한다고 야단을 했다. 머뭇거리던 혜진은 정 여사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되물었다. 먼 거리에서 병원장이 달려왔다. 삼중그룹 이 회장이 친히 자리에 올 줄 몰랐는지 허겁지겁 달려와 이 회장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 회장의 비서장은 병원장을 소개하며 이 병원의 지분을 삼중그룹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 여사에게 보란듯 특실로 옮겨주고 각별히 보살피라고 원장에게 부탁을 했다. 정 여사는 당혹한 얼굴로 이 회장에게 조용히 귓속말을 했다. 아직 이야기 안 했어요. 일어나면 뭐라고 해요? 이 회장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정 여사를 안심시켰다. 못내 못 이기는 척 정 여사는 이 회장의 말에 따랐다. 좀처럼 깨어나지 않는 서진을 병원장의 지시로 간호사들이 특실로 옮겨갔다. 정 여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내가 너한테 비밀이 많단다. 내가 너를 어떻게 얻었는데 차 사고라니. 넌 아프면 안 돼. 절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데 서진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급하게 달려온 원장과 간호사들은 서진을 살피기 시작했으며 이윽고 정신을 완전히 되찾은 서진은 동기들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동기 한 친구가 사망했다는 소리를 듣자 서진은 눈물을 조용히 흘렸다. 이 회장과 혜진이 동시에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서진은 이 회장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혹시 삼중그룹 회장님 아니세요? 정 여사와 이 회장은 서로 놀라 바라보았다. 글을 읽습니다. 세상에 내놓지 못했던 글, 차마 책을 출판하지 못했던 글,
인생을 담은 글을 읽습니다.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이런 글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채널을 열었습니다. 아득하고 먼 시간 속에 있던 가슴속 뭉클해지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이메일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글은 때로는 법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시사도 될 수 있습니다. 글은 때로는 지성이 될 수도 있죠. 상상으로 된 글도 경험의 글도 모두 읽어드립니다.